누가 신고를 해야 될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 2021년 6월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한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이에요. 하지만 과태료가 나오는 거는 25년 6월 이후의 사람들만 과태료가 나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넘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재계약 신고해야 됩니까? 예, 신고합니다. 무조건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경우 제외되는 거고, 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다른 내용이에요. 아예 다른 신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전월세 신고해가지고 내가 좋을 건 뭐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안 하면은 무조건 과태료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댓글과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택임대차 신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다, 꽉 찬 느낌. 자, 주택임대차 계약하면은 잊지 말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요 내용입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저는 재계약인데 어떻게 하죠? 뭐 갱신했는데 어떻게 하죠? 저희 지역도 해야 되나요? 필수로 해야 되나요? 이전에 했던 계약 다 신고해야 되나요? 이런 거 되게 질문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싹 정리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하면은 잊지 말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자, 과태료 냅니다. 과태료. 자, 계도기간 5월 30일 날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계약부터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하겠다. 이전에 계약 신고 안 했어도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고 대상이기는 해요. 자, 그거부터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기준이 원래 최대 10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일부 부분만 제외하면은 100만 원이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4월 29일 공포 시행하게 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던 계도기간 5월 31일까지 종료하겠다 라고 합니다. 자, 보증금은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천만 원 초과, 그러니까 넘어가는 경우에만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전세나 월세 상관없이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초과다 혹은 월세가 30만 원 초과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되게 이걸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제가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과입니다 라는 내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과라는 거 사실 있는데 무조건 6천만 원 넘어가고 월차임 30만 원 넘어가면은 신고해야 됩니다. 이 신고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에 도입됐고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약간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2020년 8월에 도입해서 21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6월, 22년, 23년, 24년 요 4년 동안 요거는 계도기간이었어요. 혹시 시장에서 혼란스러운데 과태료를 내라 그러면은 좀 마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4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계도기간을. 그러니까 올해 25년 6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를 실제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내용이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24년에 95.8% 수준으로 이미 올라갔어요. 이미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과태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계도기간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최대 100만 원이었던 거를 최소 2만 원부터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3개월, 계약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난 다음에 3개월 요 사이에서 단순하게 실수한 경우, 신고를 못한 경우, 바빠서 못하신 경우에는 2만 원입니다. 6개월이 되면은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이죠.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6만 원,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는 8만 원,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다 이런 식으로 완화했는데 가장 큰 신고는 뭐냐면은 거짓 신고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을 때는 3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거짓말로 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계약서를 2개 써가지고 우리 그냥 5천만 원으로 하자, 혹은 10억인데 우리는 8억으로 하자,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100만 원을 무조건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과태료입니다. 자, 요거를 하는 건데,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과를 7월부터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알아둬야 돼요. 자, 국토부는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도기간 중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21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계도기간에 계약을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맞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과태료가 나오지 않아요. 새로 꼭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신고 대상은 맞다. 그리고 올해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6월 1일부터 30일이니까 7월 1일부터는 이제 신고를 안 한 계약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냐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둘 다 해야 돼요.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다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 대신에 이게 있어.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서를 내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한 명만 신고를 했지만 둘 다 신고한 걸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신고됐다라는 문자를 보내주고,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한테 신고됐다라는 문자를 보내줍니다. 계약서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거를 또 이제 행정복지센터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 대상이 이제 조금 있는데 전국 모든 곳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있는 그 군 단위들 있잖아요.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신고 내용도 나와 있고,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의제된다, 이런 건데, 전입신고하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신고까지 합니다. 항상 다 신고한 것 같고, 여기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은 25년 6월 1일 이후 갱신한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신고의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계약이랑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신고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25년 1월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날짜가 지났잖아요. 원래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4개월이 지났는데 이거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하니까 계도기간에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정보, 과세정보에 활용되나요? 자, 임대차 신고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거였죠. 자,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이거를 되게 찝찝해 하는데,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제도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잘 읽어보면 이래요.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 의해서 약간 찝찝하게 만드는 거죠. 자,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누가 신고를 해야 될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 2021년 6월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한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이에요. 하지만 과태료가 나오는 거는 25년 6월 이후의 사람들만 과태료가 나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넘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재계약 신고해야 됩니까? 예, 신고합니다. 무조건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경우 제외되는 거고, 이전에 처음에 계약을 임대차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두 번째 재계약 시 내용이 똑같으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다르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끔씩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내 임대차 신고한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다른 내용이에요. 아예 다른 신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내가 PC에서 했다, 온라인으로 했다, 아니면은 법원에서 했다, 이렇게 되면요, 무조건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가가지고 전입신고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월세 신고까지 같이 돼 있어요.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그리고 임대차 신고는 아예 다른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전월세 신고해가지고 내가 좋을 건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좋은 건 없어요. 네, 좋을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나쁜 것만 있죠. 나쁜 건 뭐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요거밖에 없어요. 좋을 건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지금부터 안 하면은 무조건 과태료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좋을 거 없어요. 좋을 거 없고 화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공산당이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저한테 뭐라 하는데, 저한테 뭐라 하셔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제도가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PC에서 하지 말고, 신고하시지 말고 무조건 동사무소 가가지고 하세요.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입니다.